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뭔가 이승원 대표 오늘 뭔가 좀 진중하면서도 머리 스타일도 가운데만 또 슬쩍 내리고 뭔가는 새로운 스타일이야. 머리 스타일 가운데를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고 오늘 왁스를 들 발랐더니 내려갔어. 좀 이따 와우에서는 여기 왁스도 없더라고. 네. 와우 가면 이제 왁스를 이렇게 예쁘게 좀 올려야죠, 다시. 뭔가 보니까 몽고풍 나오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몽고풍이야, 몽고풍. 몽고풍입니까? 그러다가 우리 또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엽을 너무 바싹 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나중에 경친다.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그동안에 6mm를 깎다가 최근에 4mm까지 했는데 4mm 좀 오바였고 최근에 5mm 했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6mm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mm나? 6mm 이상은 좀 힘듭니다. 왜냐면 6.3 정도 가봐. 6.3. 그리고 다음에 뵈면 네. 요번에 머리색 바꾸는 좀 마음에 드세요.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좀 네. 바꿨습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면 얘가 내 말을 좀 신경 쓰는 애구나. 네. 그럼 하는 거지. 그분이 술도 안 드시는데 밤 12시 방송을 왜 받겠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를 요즘 몇 번 만나는데 저 친구가 말을 제대로 하는 놈인지 아닌지. 그날 얘기했지. 이번 주 확실한 뒷담화 봤지. 얼굴이 좀 후끈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방송을 좀 소홀하게 했었는데. 그분은 무서운 분이다. 네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 살 때 뭐 잘해줄 수는 없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됐어요. 예? 많은 사람이 예상대로 금리가 당겨요. 어찌됐건 그 상관에 하고 나서 주가는 좀 내려가는 분위기에 지금요. 그 코스피에 좀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예, 지금 뭐 시장 제가 뭐 봐야지 뭐 흐름을 좀 짚을 텐데요.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니까 비밀번호가 2회 지금 잘못되는데 3회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러 가는 거죠? 영업으로. 영업으로 가시면 또 우리 또 하부장님 계시지? 하부장님 계시나요? 빽 있으니까 금방 해줄 수는 있어.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요? 도장 여러 개 찍어야죠. 모든 그 절차에 의해서 키움은 공정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 대한 좀 생각보다 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려 이제 MC넥스 상당히 강세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게임빌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코롱생명과학, 젠백스, 삼성제약인가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금리 인하 동결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은 조정받는 형태.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가 있느냐? 매도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슬쩍 내려가는 형태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선물 매도가 만드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만드는 시장에 대한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화장품 주주에서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코멘터리가 있었거든요. 북경콜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콜마가 디스카운트돼 있던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 북경콜마에 대한 쪽 법인의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었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한국콜마가 지금 시장 대장주 화장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코롱그룹주들 중에서도 이제 코롱이 지금 제일 턴어라운드가 하는 기업이죠. 대표적인 이제 그룹인데요. 코롱 인더가 이제 뉴폰과의 소송에 대한 쪽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1조 정도 났죠. 우리 작년에 1조 얘기하던 거. 1조 얘기하던 게 이제 훨씬 더 줄어들었고 어쨌든 간에 줄어들었어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금액에 대한 규모가 줄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코롱 인더가 좋은 건 아는데 아라미드 성유 소송에서 만약에 이거 뭐 다 로열티 되게 되면 그거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코롱 그룹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코롱 인더에 대한 쪽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과 함께 더불어서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롱 생명과학 대표적인 이 티슈진이죠.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이 아주 양호하게 좋은 흐름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젠백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젠백스가 아마 증거금 100%인가요? 몰라. 젠백스가 뭐 어디 그때 이제 그 임상 3상 실패하고 나서 회사가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증거금 100%네요. 근데 젠백스도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100%끼리 100%를 인수해갖고 100%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뭐 이거는 코멘터리 제외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동네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MC넥스 계속해서 실적이 매우 좋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MC넥스가 또 오늘 상한가. 이번 주에 최고의 히어로 종목을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MC넥스인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 해서 50%가 올랐기 때문에. MC넥스는 저희 방송에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던 주식이죠.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할 때 MC넥스, 현대차가 하나한 거. 현대차에 관련 매출 1위. 그죠? 카메라 분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갤럭시 나면서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그 어떤 하여튼 전면 카메라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보게 되면은 MC넥스가 올해 들어서 4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0배짜리 종목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나쁜 시장이 아니고요. 수익 내기 딱 좋은 시장이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계좌가 어때서 수익 내기 딱 좋은 시절이다. 요즘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모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모르세요? 누가 불러? 그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트 있습니다. 트로트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자기랑 어울린다? 자기랑 어울려. 네.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 이 증권사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좋은 시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계좌들이 막 100% 200% 수익이 지금 나니까 네. 지금 뭐 진짜 화려하게 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진짜 그 종목별 수익률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한 부활. 그러니까 이쪽을 특히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이제 특징이 또 그런 게 이제 코스피가 좀 숨고르기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전 어제 오늘 똑같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제가 뭐 좋게 했던 들도 좀 너무 급하다 얘기하는 게 저는 현대백화점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신세계. 예? 네. 신세계가 또 그 뉴스 나오니까 또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게 이제 그 삼성생명이죠. 네. 삼성생명 이제 그 600만 얼마야? 600만 준치 그 블락들한 거 네. 했는데 보면 이제 이거죠. 우리 저는 하여튼 이번에 7월 중에 결론이 나잖아요. 네. 신라 죄송합니다. 면세점 사업권이요. 네. 여태까지 이제 호텔 신라랑 현대산업이랑 손잡을 때 신의 한 수다. 네. 이거 계산해보니 뭐 1순위가 틀림없다 하던 애들 있잖아요. 네. 난 걔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신세계 다 보셨겠지만요. 신세계 본점짜리 있죠. 네. 오래된 건물. 일제시대부터 있던 건물. 네. 그 이제 85년 만에 백화점이 면세점을 완전히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그렇게 계획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그게 하여튼 나중에 후유증이 클 것 같아요. 되는 놈 안 되는 놈 할 것 없이. 네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승훈 대표, 쟤네들이 또 좀 잘 나가요. 참 우리의 또 동생 있잖니. 네? 자기 친구. 여기 또 바텍이? 아니요. 바텍이 말고 메타바이메드? 저희가 또 키워갖고 우리 또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친구 있죠. 뚱땡이 친구. 강준혁이요. 준혁이. 네. 우리 강 선생. 네. 강 선생이. 강 선생. 강 선생이 네. 잠시 전에 한국경제TV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한국경제TV에. 근데 나오셔갖고 엄청 말씀하시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또 올라가네. 유진 뭐였는데? 유진테크가 MC넥스 같이 올라가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유진테크도 저거 아닙니까? 반도체 장비. 네, 유진테크는 이제 하이닉스 쪽이죠. 하이닉스 쪽.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반도체가 됐건 디스플레이가 됐건 핵심은 뭐냐면 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네. 이 장비 쪽의 시나리오가 중국이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은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 특별한 손님 모시면 시청자분들 너무 반가워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승훈 대표랑 저랑 모 증권사에서 저희를 초대를 해갖고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했던 걸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어떤 마지막 분이 질문하셨던 거. 혹시 그날 그 녹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녹음 올려드린 거요. 어떤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이승훈 대표는 기억나요? 어떤 약간 이제 왜소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다고 위원님 하면서. 기억나요?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긴장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난데없이 뭘 물어보시는지 알아요, 그분이? 뭐요? 이학년은 다른 사람 다 아닌데 넥타이를 안 매시냐는 거야. 기억나죠? 네. 네. 저는 화요일에 강의에 생각보다 얼굴이 크시군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 PD가 같이 처음에 했더니까 제가 목을 쪼이면 뭔가 좀 답답하고 저는 말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파하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마디 또 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그분의 주인공이 모셨거든요. 근데 제가 끝내 얘기했을 텐데 집에 가면서 그 다음에 기억 안 나요? 제가 기억을 거의 하지 않죠. 제 생각이 지금 제 속에는 항상 제가 많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들어올 틈이 없어. 네. 그래서 이분을 여기가 각설하고 이분을 모시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썰전 코너인데요. 우리 PD님 한번 인사하기 전에 여기 화면을 싹 한번 전체 화면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전체 화면. 앉은 키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는 서도 키가 다 비슷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머니투데이 방송에 김종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서로 잘 모르시는 처음 뵀어요, 저는. 여기서. 서로? 네, TV를 통해서는 뵀죠. 뵀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김종현 여기 키움증권 처음 오셨죠? 네, 여기 처음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매주 오셔야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담당해 주셨는데 형님이 자리 비우실 때 김종현 의원님이랑 같이 해야지 내가. 그러세요? 네네. 언제라도 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라도 뭐 사직서를 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왜 아까 그 말씀 계속 드렸는데 이제 김종현한테 말씀 안 드렸었고 이성원 대표는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는 나가는데 혹시 그분이 또 이걸 방송 보시면 본인 얘기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분이 저를 몰랐던 분인데 아침마다 예전에 김종현 SBS 나오셨죠. CNBC. 네. 그분 때부터 김종현 팬이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계속 근데 김종현이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셨나? 막 채널을 돌아보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 그 다음부터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뭐라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 날에 이상한 놈이 하나 또 나오더래. 네. 이상한 놈이. 그러니까 놈이랑 아니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잘 말도 못하고 내용이 좀 부실하더래요. 딱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이 늘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냥 또 긴장하면 안 되잖아. 제가 김종현 위원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뭐라는지 알아? 형님 그 별명이 왕초잖아, 왕초. 아니죠. 왕초보.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랬는지 정확히 얘기할 텐데. 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김종현 위원이 계시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오자마자 디스하는 건데 이거. 두 분 나이가 누가 위에요? 진짜로. 충격받으셨어 우리 김종현이. 어디 가서 나이가 제 원래 나이보다 보통 언더로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 나 언더로 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 갑자기 좀 충격을. 충격받았죠, 그분이. 요즘에는 뭐 학령 형님이랑 저랑도 비슷하게도 봐요, 막.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내가 10살 차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나이면 내가 말을 안 해. 10살도 넘는데 말이야. 같은 나이로 보고. 오셨으니까요. 바로 진행하자. 종목 설정인데 오늘 근데 두 가지 정도의 메일 하는데 반도체 얘기 좀 해보신다면서요? 네.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테크는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세 종목 모두 안 좋은데요. 네네.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마이크론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보단 낫습니다. 네네. 근데 뭐 성격은 뭐 다르지만 그러면 성격이 완전 똑같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비교해 보자면 먼저 마이크론은 지금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질 이유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종목의 지금 하향 이유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익의 하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금 이익 전망이 매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 전망이 서로 엇갈리면서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다. 같이 안 좋지만 마이크론이 더 안 좋은 이유는 하나는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그래서 PC 전망이 안 좋은 데다가 이익 전망까지 하향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할 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거지 종목이 되면서 이 마이크론은 3강 체제에서 2강 1중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주가의 흐름을 좀 엇갈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바일 디램 중심인데 그리고 캡티브 마켓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새로운 3D 낸드가 곧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은 지금 당장 30나노 공정, 20나노 공정도 맞춰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투자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거네요. 임시필명님이란 분들이 항상 말씀을 잘하셔요. 이성원 대표 긴장하게 생겼네. 50나노 공정 이런 거 하면 약하잖아, 자기.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는 남자잖아, 알고 보면. 디테일이 없죠. 근데 디테일이 나온 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은 벌써 키우에 정식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난리 났어 벌써. 정식 고용을 하는 걸로. 나 자르고.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와줘야 돼. 이런 분들이 와줘갖고 빨리 활성화시켜야지 키어드림을. 그렇죠. 채널 K를. 채널 K를 활성화해야 되죠. 근데요.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해가 얼핏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한 건 얼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이 모양이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그림을 볼 것이냐.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들 종목보다 워낙 뛰어난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고 정책에 뭔가 쫓아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마구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뭐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우리의 그 상상을 좀 불허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주를 포함해서 코스닥의 일부 종목군들,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권주를 필두로 하는 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으로 워낙 돈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좋은 건 다 알지만 이들 종목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보다는 솔직히 갤럭시 S6가 그러니까요. 조금 예상보다 많이 안 팔린 게 아닌가. 갤럭시 S 쓰세요? 저는 갤럭시 시리즈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S6를 만져보긴 했는데요. 그 어느 폰보다도 좋다라는 거 저도 느끼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격 저항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는 대체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미포 노트도 제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 번 돌려가면서 봤거든요. 절반의 가격에 동일한 성능을 내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S6가 옛날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주가의 등락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쪽 시황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한 쪽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뭐 오늘 유진테크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유진테크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이오테크닉스 다시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불량률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뭐 그 실적 안 좋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그 평택 공장 라인 발표하고 나서부터 움직이는데 이 흐름에 대한 쪽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장비주 쪽에 대한 흐름들이? 저는 일부분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이 반도체 투자라는 게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생각하게 되면 PC용 반도체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얼핏 생각나는 게 PC용 반도체보다는 모바일 디램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냐면 인피니온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피니온은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신용 쪽에 뭔가 얘기가 되면서 그쪽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IoT로 넘어가는 이런 신세계에서는 그와 관련된 새로운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디램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그런 설비뿐만 아니라 소량으로 아니면 조금 대량이긴 중량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추가적인 설비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반도체 설비 투자는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장비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지금 BB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1을 넘어서 매달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출하는 오히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주가도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만 이 출하가 줄어든다라는 건 악재로도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뒤집으면 재고 조정이 되면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과거 옛날에 이제 그 이항영 의원님께서는 계속 워닝 IPS를 말씀하실 때 저는 PSK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SK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규모는 작지만 전 세계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사물인터넷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물인터넷도 일부 또 비판 분정 보는 분들 있어요. 억지로 만든 비즈니스 아니냐, 산업이냐 해서 실체가 있냐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체가 당연히 있죠. 지금 그 우리가 실제로 IoT를 쓰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 모든 전자기기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리모컨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시동을 걸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차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아니면 집안의 보일러를 조종하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이게 IoT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향후 IoT는 홈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동차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가든지 산업의 컨버전스를 통해서 커질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핫한 종목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피니언 같은 게 벌써 독일차에 심어지면서 독일차 올라갈 때 똑같이 그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는데요. 실제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이 그 시장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 지금 IoT 관련주를 꼽히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과연 IoT 시장의 성장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별로 연관된 종목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테마로 엮이는 게 많은데, 자 이성근 대표가 또 우리 공대생이니까 비비율이 뭔지 지금 어떤 또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공대생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출하량하고 장비 수주율에 대한 쪽을 비율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비비 레이쇼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1이 넘으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반도체 시황이 이제 계속해서 호황이라고 보고 있고,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고점을 치고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1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준다라는 얘기는 이 장비 수주에 대한 이 그 발주에 대한 쪽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반도체 시장 업종 전체를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비비 레이쇼도 이렇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처가 다양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 이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에코에. 그래서 이 에코에 빠져 있는데 그냥 사버려 그냥. 그러니까 근데 사버리고 한 130불이면 사잖아요. 근데 걔가 한국말로 이 사람아 지원이 영어로 하면 그 사람 걔가 자가학습 능력 때문에 자기 후진 발음을 다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면은 각 나라 말로 그 뭐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거 그냥 뭐라 해 시골 말 뭐라 그래 그거 사투리 사투리에 갖고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자기도 충분해요. 그러면은 맨날 뭐 FB 이 소리밖에 안 나올 텐데. 그거 사. fuck you, I feel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밖에 안 할 텐데.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성근 대표도 얘기해주세요. 우리 김종인 의원은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에 약간 밀려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또 이성근 대표가 또 히트 쳤던 거잖아 까놓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사실 이제 별로 저는 좋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아모레퍼시픽 많이 갔지. 그런 거 이제 형님 같으신 분이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밑에서 찬성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거지. 나는 밑에서 이렇게 뭐 자 좋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물론 뭐 30% 50% 업사이드 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200% 400%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SK하이닉스가 좀 못 가는 이유가 주식수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래서 실제로 내부 직원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 물량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저는 주가가 핫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저는 감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감자를 하거나 뭐 액면명확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좀 주가가 핫하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 말씀해 주셨던 대로 SK하이닉스를 뭐 큰 그림을 보되 그 밑에 놓여 있는 좀 더 작은 종목군들이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는 저도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나오셨는데 좀 진중하게 해야죠. 이미지가 저는 괜찮지만 이성근 대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봤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하나 그럼 또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김종인 의원님이 저는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요. 제안을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나야겠네. 어떤 거? 이번에 그 JYP 있잖아요.
알죠? 박진영. 제 얘기를. 왜요? 기분 나쁘네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어저께 키스트 뉴스 때문에 수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지? 짜증나게? 난 그거 갖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JYP 얘기하잖아요. JYP가 저는 제목만 봤는데 내용을 안 봤는데 틀릴 줄 모르는데요. 네.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JYP가 이 큰형님을 그 면회를 가셨다 그러네요. JYP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박진영 면회 이런 게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그걸 워낙 좋아하셔갖고 그쪽 계열로. 옛날부터 얘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JYP 건물 SK그룹에서 인수했잖아요. 예, 원래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면회까지 갔대요. 면회까지 갔다는데. 한 10년 된, 벌써 한 10년 된 얘기지. 아니, 어저께 뉴스에 났다니까. 어저께? 면회 간 게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통크에 나오시면서, 우리나라 교도 행정에 그 현대화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쾌척을 하는 거지. 주식을 해갖고 그 주식을 헌납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교도 행정하고 말 나온 게 우리 따님을 위해서 군함도 좀 제대로 된 군함 짓고 그렇게 하고 그걸 SK하이닉스 주식을 일부러 해갖고 그걸 다 묻어버려. 유통이 안 되게 어떻게 막아버리고. 그런 거 하면 올라가지 않아? 메롱인가? 메롱인데. 이건 메롱인데. 다음 얘기해보죠. 네,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레포트 소개해 주신다 그랬다면서요. 네. 이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센스 있으셔. 네. 키움증권 레포트. 키움증권 레포트. 첫날부터.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의사의 표현이 될지 아니면 바로 쫓겨나는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투어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레벨업의 3가지 근거라는 내용인데요. 레벨업의 3가지 근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게 베이스 이펙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세월호로 인한 그 베이스 이펙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상승의 근거고요. 두 번째 상승의 근거는 하나투어의 마켓쉐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위 업체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위였다고 하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도 안 되는 그런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마켓쉐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은 다 아시는 뉴스지만 중국인 여행객을 인바운드로 유치하면서 그냥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숙박도 시키고 그다음에 쇼핑도 시키고 면세점에도 보내고 하면서 좀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근데 저는 다 맞는 말이고요. 다 좋은 말이고 저도 100% 동의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밸류에이션 이거보다 더 높은 종목 엄청나게 많으니까 밸류에이션 갖고 뭐라고 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과연 매출 성장이 따라갈 거냐, 이익 성장이 따라갈 거냐를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커가는 산업은 매출 성장이 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에서 견제하고 있는 건 매출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익 성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만으로 과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건 여행과 연계된 산업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저도 해외여행 갈 때 하나투어를 이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하나투어 따위는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익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부킹 앱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 컴바인을 비롯한 더 다양한 앱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앱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경쟁에서 향후 이겨나갈 수 있을지, 또 항공권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거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걸 본다라면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제도 우리가 그 대형 업체들의 이제 면세점 7개 거기서 이제 누가 제일 섹시할까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투어가 이제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솔직히 여행업종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섹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섹시해지려면 뭐냐면은 이 면세점, 시내 면세점 그 입찰에 대한 쪽에서 하나투어가 당첨이 된다라면 중소기업단에 중소기업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한번 레벨업을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유진기업이 MBC 사옥에다가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하나투어가 인사동 사업, 근데 이쪽이 하나 토니모리하고 로만손 해갖고 기타 등등해서 11개 합작법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밑에 보면 패션업 협회인데 SPC가 들어가 있네 여기에 또 SPC가 삼립이 저 빵집 뭐뭐가 하던 그 삼립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대문 이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하이브랜드나 동아면세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랜드는 저기 양재동에 코스트코 앞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그 커멘터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유진기업 하나투어하고 이 SPC 중심에 대한 요 세 군데 3파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진기업도 어쨌든 간에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잖아요. MBC 사옥 매력적이지. MBC 사옥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딱 해갖고 KBS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MBC 앞에 있는 상가 음식점 하신 분들 다 X됐거든요 지금. 완전 망했죠. 완전히 머리 아프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이게 어디가 되든 간에 되면 그 주위의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 홍대에 갔을 때 그 저거 하려고 탐방에 갔었잖아요. 그 저거 뭐죠?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근데 홍대 그 새로 생기는 그 공원 하는 그 코너집에 대한 가격이 평당 5천입니다, 지금. 그죠? 홍대도 평당 3,500 정도가 받고 있는데 거기만 또 5천이거든요. 중국인이 오기 쉽다고 해갖고. 그만큼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한 50% 정도를 더 받는데 이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분명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여행만 보면 매력적이진 않지만 정말 매력적으로 섹시해지려면 요거가 돼야겠죠, 면세점이. 안 되면 X네. 안 되면 집에 가야지. 안 되면 집에 가야지. 내가 어제 방송 들었다니까. 그 저녁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송 7개 저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새벽 술 방송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는 방송. 술 먹는 분들이 보시는 이 저녁 새벽 방송에서 보게 되면 7개 기업 중에 담당자들 중에 5개는 집에 가야죠. 이랬어 내가. 심지어는 그것도 있다. 내 장담하는데 7개 중에서 이제 되는 사람도 있고 8개 중에서 2개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애들 다 집에 가잖아요. 담당했던 애들은. 심지어는 거기 내가 가면 대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사람이 대표가 안 될 거죠. 그 사람이 한 1년 됐죠. 그 다음에 낙하산이 내려오죠. 더 힘이 센 사람. 그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두 분한테 제가 뭐 역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한 7월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지고 해당 종목분들을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그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좋으냐가 아마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나름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당연히 한다.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가야겠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가겠지. 그리고 이제 한 7월 정해지기 전에 일단 털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방송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계속 사여 있을 거라고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 왜냐면 지금 오늘 신세계가 터뜨렸잖아요. 신세계가 100년 만에 건물을 완전히 바꾼다 그러잖아요. 면세점으로 본관을 다 바꾸겠어. 그럼 현대백화점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2개층 쓴다 그랬거든요. 다 쓴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 뻥튀기 할 사람이 워낙 많은데 문제는 저는 그 발표하는 놈 다 빠질 거라고 있어요. 된 놈 안 된 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핫한 종목을 피해가겠다? 라는 것은 지금 이 시장의 뭐 지수 기준으로 수익률을 얼마나 내겠다고 핫한 종목을 피해가겠습니까? 핫한 종목을 피해갈 필요는 없는데, 과연 내가 이성적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이성의 제어가 안 된다. 난 뭐 끝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뭐 손실 났는데 거기다 뭐 물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뭐 끝까지 승부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시장의 핫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계속 밀고 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장주들 중심으로, 아니면 좀 더 영역을 넓힌다면 뭐 유진기업을 포함해서 아까 언급되었던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매매 대상으로 종목 안에 넣어두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그 시간 했는데 오늘 출연 어땠어요? 여기? 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인 줄 몰랐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저는 점잖은데 이 친구가 너무 술 기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 방송 한째 끝나면 맨날 술로 드신다. 그렇죠. 아니 요즘에 안 먹어요. 힘들어서 못 먹어. 내가 몸이 힘들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놓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김정희 의원이 나오자마자요, 완전히 대박이 들치고 있네요. 완전 분위기도 좋고요.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벌써 질문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내용 좋다고 딱 나옵니다. 역시
이런 문까지 했네. 두치님이 고품격 채널K 그리고 곰돌이네님, 김종희 의원님 짝짝짝짝. 우리는 2년 동안 하면서도 짝짝짝짝 들어본 적이 없잖아. 고품격 채널K가 아니라 고품격 두난다. 우린 매번 할 때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얘기하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말 없는 막 쳐주죠. 준혁이도 데려다줘 보여줘. 이상현 그 대표님도 데려다가 컴투스를 얘기해줘. 그러면 뭐 하냐고. 준혁이는 우리한테 잘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냐고.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할래. 만족할래. 우리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뭔 얘기 할까요? 오늘 저기부터 해보자.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드론. 아까 드론? 네. CJ? CJ도 이 친구들 또 얘기하는 거죠. CJ 한다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또 아주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들어가 있더만. 뭐요? 이재용 회장님께서 늘 앞서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CJ가 드론을. 근데 이재용 회장이랑 CJ랑 무슨 상관이야? 이재현. 이재현 회장님이. 이재현 회장님께서 늘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몸은 불편하시지만. 혁신적인 생각을 늘 갖고 시장에 접근하라고 얘기해줘서 드론의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CJ 스카이도어 지금 최대 시속 60km, 3km 화물이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딱 어떤 분 질문하신 게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법규가 마련하게 되면 상간 지역부터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상간 오지 이런 데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세대. 딱 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현재 세대의 CDI 스카우더를 개발했고, 향후 6대까지 늘릴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형 드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재현 회장의 경영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얘기가, 깨알 같은 그런 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3kg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적어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3kg가 넘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법규가 마련하게 됐을 땐 상간 지역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자들이 그 교통체증을 해소할 때 아니면 이제 그 물류를 처리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몇몇 군데 이런 튀는 포인트만 드론으로 해소가 돼도 이 물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쫙 밑에 보게 되면 그 롱테일 아니겠습니까? 끝에 이 테일 지역 몇 개만 걸러내도 훨씬 더 이게 그 물류 배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드론 서비스에 대한 쪽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드론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구나라고 또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드론 관련 얘기할 때 얼마나 제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드론이 커지면 사람도 가능한가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3kg니까. 지금 이제 여기 어저께 보여준 게 3kg짜리고요. 이거는 이제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사일을 갖고서 가서 쏘는 거잖아요. 미사일이 3kg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건 장난감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전투기로 쓰는 거 대신 이런 것들은 뭐 무게가 가져 몇 킬로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것도 날른 건데 그건 완전히 무인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여기가 얘기한 거가 재군함 목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지에 있던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정말 긴박하게 뭘 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예를 들면 되겠죠. 거기에 뭐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랬는데 오지에 있는데 지금 배가 갈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약이 정말 심각한 약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작죠.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이 커지는 거 이런 상당히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있지 않냐 이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볼 얘기가 저거 같아요. 그 카지노 있잖아요. 그 선상 카지노에 대한 허용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개념인지. 선상 카지노에 대한 얘기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 선상 카지노에 대한 쪽을 이제 허용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국인 출입까지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파라다이스가 상한가를 좀 상을 갔는데 파라다이스는 선상하고 관련이 없고요. 네. 파라다이스는 선상하고 관련이 없고 네. 이제 그 GKL이 이 선상 카지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 이제 사행 산업 장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해양수산부가 네. 선상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에 대한 쪽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따른 비판은 있겠죠.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네.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네. GKL에게는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 GKL의 최근의 이슈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선상 카지노에 대한 쪽이 아니고요. 영종도 쪽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그 사업권을 GKL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영종도 쪽을 좀 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GKL 중심으로 해서 이 카지노 관련주가 좀 카지노주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종도에는 이제 처음에 한 걸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 보시면 파라다이스의 경영 대주 일대주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외국인 우리나라 일대주주가 안 되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개정이 돼갖고 우리나라 사람도 경영 일대주가 될 수 있게 해줘갖고 이제 GKL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뭐 최종적으로 확정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지금 구상하는 거가 거기에 이번에 지분 참여한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지분 참여한 게 누굽니까? 검색해 CJENM이잖아요. CJENM. 네.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찾아보세요. 혹시 뭐, 그래서 그게 왜 들어가냐면, 지난번 한 달 정도 된 뉴스인데요. 그래서 GKL이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구상입니다, 구상이요. CJENM이 들어간 이유는 CJENM이 통해서 대중 문화 예술을 하는 공연 비즈니스랑 음식료 있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출입할 수 있는 건 강원랜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도요. 파라다이스 탐방 가지만 파라다이스 기획실에 탐방하는 거죠. 업장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물론 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국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들어가는 건 다 시민권자거든요. 그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게 그 마카오만 가보시고 뭐 라스베가스는 말 거 없고 마카오만 가더라도 엄청 쇼와 그냥 각종 이런 것들이 화려하잖아요. 공연하고 이런 문화예술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인천 쪽에 이제 영종도 쪽에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CJNM이 그런 거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직 시행령이 이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누가 사업 딴 적은 없어요. 제가 얘기냐면 고의원 말씀하신 거 맞죠? 그 얘기죠? 네네.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하기 들어가네요. 어떤 분이 탐나주축님, 비행기 조종사도 이제 한물 간 듯하네 이렇게 그 멘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고 인기 중 하나가 드론 파일럿인데 드론 파일럿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연봉 미국에서 10만 불부터 시작한다. 10만 불. 근데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격증 따는 한 2년 정도 거기서 다니면 돼요. 학교에서. 2년 정도 하고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라크나 이런 데서 공군에서 한 애들 있어요. 드론 운전했던 애들이 뭐 최고야. 걔네들 보면 문가만 30만 불부터 하고 그러죠. 20만 불, 30만 불.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우리 또 피디님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군이나 소속져 있는 친구는 요즘은 그런 전투도, 민간 전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군인은 군인데 소속이 미군이 아닌 애야. 러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민간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들이 드론해갖고 걔네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몸값이 수직 상승해요. 드론 파일럿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포트, 아모레퍼시픽도 얘기하신다면서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니고요. 네. 그 넥스트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넥스트 아모레퍼시픽 얘기 좀 봐주세요. 라는 건데. 네. 요거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보고서냐면. 네. 이게 KD비데오. 네. KD비데오에서 보고서인데. 네. 이제 일본이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 90년도 이 버블 이때의 고점에 여전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반토막이고 이때 그 주가 하락폭은 어딘가요?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5분의 1 토막이 났죠. 5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5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25년에 5분의 1 토막 났어요. 같은 시기에 미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은 4배이 났죠. 4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격차가 20배 차이 났잖아요. 네, 격차가 이제 만약 1억을 갖고서 일본에 갖고 있었으면은 1억 원이 2천만 원이 된 거고 2천이 된 거고 미국에 투자한 사람은 1억이 4억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20배 차이가 나버린 거죠, 자산이. 20배. 예, 20배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잃어버린 20년, 국내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도 이제 재패나이제이션 되면서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나쁜 얘기 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부 말씀 안 듣고. 초이노믹스 말 안 듣고. 사실은 똑같아요.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많이 비슷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1%,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3.3%, 그 다음에 어딥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3.0%, 노무라 2.5%, 그 다음에 노무라가 2.5% 올해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BNP 파리바 2.7%, 그리고 글로벌 IB 평균이 3%대 초반, 3.12%에 와 있습니다. IMF, 작년에 4%였죠. 아니 IMF 그렇게 안 받는데? 작년에가 이제 조져야겠는데? 목표치가 이제 4% 이상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3%대 전후에서 지금 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달성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좋아지겠지. 늘 나오는 얘기잖아. 하반기가 되면 좋아지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이노믹스도 있고 대통령들도 있으니까 믿고 가야지 사람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원인 이게 일본에서 그러면 이제 그 올라온 업종을 이제 공통을 찾아보게 됐더니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결국은 핵심이에요. 제약주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내수였죠. 그죠? 근데 메디톡스가 수출을 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레벨업이 됐죠. 오리온 초코파이 뭐 우리끼리 먹었지. 언제 뭐 딴 사람 먹었나? 그러니까. 근데 초코파이가 러시아 가고 중국 가니까 대박 난 거죠. 주가가 10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이 보게 되면 완전히 10배란 말 싫어해. 10배가 말고 100배짜리. 10배란 건 없어 보여. 나 그러면 100배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쪽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 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죠? 판이 바뀌는 주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100배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운송 장비 일부 업종은 버블보다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반도체나 이런 쪽, 그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시나리오를 붙인다는 얘기가 그 돈은 내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매출처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논리로 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자꾸 반도체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시장이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많이 나올 때는 이쪽이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거든. 바이오하고 이 화장품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좀 찾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쉬었어요. 그죠? 쉬었어. 근데 기관이 보니까 안 팔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가 가겠냐고요. 그런 쪽들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넥스트 아모레 종목군은 모두 코스피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5분의 1 토막,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그죠? 디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영어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다각화가 왜 필요할까요? 내추럴 엔도텍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엔도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 누가. 그럼 멍청한 회사가 어딨냐? 어떻게 백수 하나만 했니?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물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서 그 제품, 그러니까 삼성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TV도 하고, 딴 것도 다 하잖아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중국집도 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품 내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최소한 2가지가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거기 올라가는데. 보면 레포트에는 어떤 주식이 10배 간다는 데 있어? 지금 보게 되면은 업종을 그거는 이제 뭐 쭉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목숨 이런 업종들 그죠? 이런 업종들 이제 보셔라. 제약, 운송 장비, 정밀기계, 고무 제품, 음식료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고점 토픽스 고점 89년도 그 12월 고점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공은
92%가 지금 보게 되면 92%야.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지. 은행 10분의 1 토막. 한국은 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냥 하루가 멀다가, 하루는 거짓말이고요. 6개월에 하나씩 생겨요. 일본의 항공사가. 네네. 예. 좀 어이없는 거. 그 10분의 가장 안 좋은 데가 그냥 항공이었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도요타, 네. 아사히, 네. 그다음에 호야 이런 기업들이 89년 고점 버블을 넘어서 훨씬 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의 마켓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외국 마켓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쭉 해서 일본 사례를 이렇게 밑에 쭉 라쿠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거든요. 사장님의 뜻을 바꿔 쓴 레포트네. 네, 사장님의 뜻을 바꿔 쓴 레포트에 딱 티가 나. 네, 사장님이 다각화가 우리도 일본 간다 뭐 이런 책 썼잖아요. 예, 예. 4,000부 팔렸대. 아, 4,000부? 그렇게 힌트 쳤다고 했는데 4,000부밖에 안 팔렸대. 그리고 우리 책 써야 되는데. 책 써야 되는데 우리는 2,000부라도 좀 어떻게 팔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네. 여기가 시청자분들께 홍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네. 아직 출판사도 정해지지 않고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책을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치자고.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박수 치세요. 네. 박수가 안 나오면 내용 계속 보고서 박수가 안 나면 책을 안 쓰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박스권 장세에서도 대박난 주식들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레, 오리온 전부 넷더블 났잖아요. 네. 그죠? 박스권 장세에서도 11년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치게 되면 오리온 100배 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죠? 네. 근데 이 주식이 지금 보게 되면은 요런 주식들이 가야 되는데 그 네. 주식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네. 얘부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왜 아모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왜 네. SMYG 엔터, 네. 쿠쿠전자, 한국타이어, 무학. 네. 무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술 너무 조금 먹어, 이것들이. 이거 술은 정말 어저께 제가 요새 일주일 동안에 네. 그 계기가 있어.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이었나요? 회식을 네. 했잖아요. 키움 회식. 네.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역시 네. 사람이 많이 탐방을 가봐야 돼요. 네. 그래서 술을 덜 마시는 거로. 여기서 사람들. 보게 되면 게임빌이 들어가는 게 특이하고요. 네. 광동제약하고 경동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경동제약? 경동제약. 처방의약품, 네, 처방의약품 매출 비중, 네. 다양한 제너릭 제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네. 영업무역, 네. 누구도 좋아하죠? 저기도 좋아하시는. 마크 모비우스 형님. 마크 모비우스도 좋아하는. 네. 여기에 원익 IPS가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승원 대표랑 짜고 쳤네. 나하고 짜고 쳤나? 난 이분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하나 갤러리아 야구 잘 나가잖아. 예,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가 네.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 밑에 쭉 보게 되면은 리스트니까 네. 여기서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쭉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 특이한 것 중에 리노공업, 네. 그 다음에 메디톡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썬데이 토지가 들어가 있죠. 네. 썬데이 토지 이성훈 대표도 좋아하는 거. 네. 네. 아이센스 들어가 있고요. 아이센스도 다음 주에 탐방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디. 이제 알아. 아이센스는 당뇨 거라는 거. 하이로닉, 인바디, 네. 이런 아이센스, 아미코젠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지금 여기서 제약 바이오가 여기서부터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쪽들 네. 종목들이 네. 시장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로 지금 예상을 이거 레포트를 어떻게 찍어주세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단순히 설명할 길이 아니니까요. 이거 찍어주시면 여기 시청자들 시간 되시고 좀 글 읽어보는데 좀 이런 거 흥미로워하시는 분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 뭐랄까죠 인사이트, 네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좀 봤어요 대충요. 네네. 한 5페이지 정도 보다가 저도 다 못 봤는데 이거 보시면 밑으로 뒤에도 쭉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각자 한번 찍어주세요. 예, 제목은 일본을 통해서 본 넥스트 아모레 퍼시픽 해갖고 대우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네, 대우증권을 보고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시청자분들 하여튼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 또 우리 또 매직 15 황순택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